안녕하세요. 북도로 이우람입니다. 주변이 좀 밝지 않나요? 제가 조명도 한번 설치하고 제 개인 오피스에서 한번 촬영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금리가 오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이자가 부담돼서 매도인분들이 좀 금매로 내놓는 물건이 없는지, 또 금액이 빌딩 가격이 좀 떨어졌는지 어떤지 궁금한 점을 항상 물어오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매입하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용이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 그 매매 가격을 평당가로 정리하고 매매가 그리고 거래량을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실무에서만,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만 공유를 하는 거고 쉽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신다면은 얼마가 내렸는지, 그리고 지역의 거래량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분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그래프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인다고, 한번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서 올해랑 내년 어떻게 그래프가 우상향할지 하향할지 한번 그래프 보시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송파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3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평당가 추이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에 고점을 찍습니다. 거의 9천, 평당 9천만 원에 육박하게 고점을 찍는데요. 송파구는 뭐 메인 지역은 1억이 넘게 거래되는 곳도 있고, 안쪽은 4천, 5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대로변과 이면이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평균치로 보면 거의 9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이죠. 2023년에 21년도 금액만큼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1년도에 8천에 가까운 7천 후반의 평당 금액을 보였는데요. 2023년 작년에 21년도 금액처럼 평당가가 내려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송파구 매매 건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17년도, 18년도에 120건 이상 고점을 좀 찍었었고요. 잠깐 좀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시국에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합니다. 100건 이상으로 회복을 하고 급격하게 22년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꾸준히 거래가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풀린 2020년도부터 다시 좀 고점을 좀 회복하다가 매매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0건 이하로 줄게 됩니다. 네, 다음 서초구 한번 보겠습니다. 서초구도 비슷하네요. 22년도에 평당 1억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 평당 1억, 평균 거래 금액이 평당 1억을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송파구랑 비슷한 양상으로 21년도 금액으로 좀 다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꾸준히 서초구도 평당가가 올랐다가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22년도에 정점을 찍고, 또 22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금액이 내려와서 23년도는 평균 평당 9천만 원 정도의 서초구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이 코로나가 발발되면서 2020년부터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한몫을 했던 게 서초구의 잠원동, 반포동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남대로 기점으로 왼쪽이 서초구, 오른쪽이 강남구인데요. 같은 강남역과 논현역을 물고 있기 때문에 대로 하나만 건너면 강남구로 들어갈 수 있고, 교대 쪽인 서초랑은 다른 서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포, 잠원동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강남 논현동이나 신사동, 청담동에 진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을 많이 선택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거래가 같이 많이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이것도 22년도에 절반 가까이 거래량이 좀 떨어지게 되고, 23년도는 40건을 웃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강남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고 손바뀜이 많기 때문에
가장 지금 서울, 대한민국의 빌딩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래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강남구는 그래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이 2008년도부터 있습니다.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0년부터 2009년에 리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2010년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그래프를 그리다가 2017년부터 좀 거래량 그리고 평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꾸준히 올라가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15년, 16년, 17년도가 그래도 금리가 한 3% 초중반 정도 했던 시절이라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가 2020년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평단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20년도와 22년 고점 기점으로 평단가를 보시면 한 60% 이상 금액이 올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을 보면 서초와 송파보다는 떨어지는 비율이 좀 낮기는 합니다. 서초, 송파는 거의 22년도 금액만큼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강남구가 조금 꺾였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유의미하게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계속 보시게 되면 15년도에 내려갔다가 22년도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한풀 좀 꺾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강남이 조금 금액이 빠졌다는 거, 유의미하게 조금 빠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저희가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워낙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수자분들이 따라가서 맞춰가는 분위기였다면은 한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조금씩 뭔가 매도자분들도 조건을 좀 맞춰 주시려고 하시고 금액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면서 좀 매수자분들도 조금씩 편하게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초, 송파는 2022년도 금액 정도 기점을 두시고 기준점을 두시고 한번 협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드디어 좀 한풀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이용하셔서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도자분들과 협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각자 주어진 기회를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북도로 이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